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토요일이 이제 곧 밝아오게 되는데요. 긴급 요청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동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식민지화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러일 전쟁, 그때 독도도 침탈당하고 했던 러일 전쟁에서 발틱 함대가 대한해협에서 패전을 했어요. 박살이 났죠. 그때 당시에 도고 헤이시로 제독이 이끄는 일본 연합함대의 전술에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때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발틱 함대가 이제 발틱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그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먼 길을 돌아서 오다 보니까 기실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스웨즈 운하를 이제 통과할 수 있었으면 시간 단축이 되었을 텐데 아쉽다. 라든지 그때 당시에 영일동맹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일동맹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이 러시아 발틱 함대에 그런 진출입을 막았고, 이것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이렇게 모두가 역사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틀렸다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초간단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858년 무렵인가요? 프랑스의 외교관이었고 지리학자였던 레셉스라는 사람이, 프리난디드 레셉스라는 사람이 스웨즈 운하를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집트 역사에 등장하는 파라오 람세스 2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운하 사업을 시도했는데, 그때 기술력으로는 삽질만 해가지고는 택도 없죠. 안 되다가 이제 한 2000년 넘게 흘러가지고 레셉스라는 사람이 땅을 파서 긴 수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스웨즈 운하를 개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파나마 운하, 대서양과 태평양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파나마 운하가 지형적인 특성상 같은 간문식 이제 배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해주는 시스템하고는 달라가지고 그냥 흐르는 물길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게 스웨즈 운하인데, 이 스웨즈 운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가 포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이집트 영역까지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스웨즈 운하 주식회사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주식을 이제 이집트 왕이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집트 왕이 왕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왕실 재정 자금부터 이제 부족하고 이러니까 주식을 처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영국이 재빨리 파운드 말을 주고, 예를 들면 주식의 가치가 한 주당 1,000원이다 하면 우리가 1,500원에 사줄 테니까 팔아라 해서, 그래서 스웨즈 운하의 가치를 넘겨보고 파운드 말을 주고 샀어요. 주식을 사가지고 영국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지나가고 할 때마다 통행료가 전산 시스템으로 계좌에 채면 간단하지만, 그때는 파운드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돈을 일일이 내야 됐어요.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일 동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통행료만 지불하면 어떤 배든지 지나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스웨즈 맥스라는 데 있어요. 스웨즈 맥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스웨즈 운하의 폭을 통과할 수 있는 선박 폭의 최대치를 말하는 게 스웨즈 맥스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은 확장이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확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라도 미국이 자랑하는 최대 폭을 자랑한다는 니미치급 항공모함도 지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나갔고요. 통행료는 내지만. 그런데 그때는 폭이 좁았어요. 그러니까 스웨즈 맥스에 해당되는 선박의 폭도 좁아야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반 정도, 그러니까 67척에 해당되는 그 발틱 함대의 절반은 스웨즈 맥스 규격 안에 들어오니까 통행료를 지불하고 스웨즈 운하를 지나갔는데, 절반은 배의 크기가 커서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희망봉을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서 만나게 된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대만의 에버그린이죠. 컨테이너 운항하는 일본 국적의 선사의 배가 자초가 됐는데 스웨즈 운하를 대각선으로 눕히는 바람에 통행이 안 돼가지고 엄청난 곤욕을 치른 게 이집트 국제뉴스에 나오고 굴동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 난리 났구나. 이거 홍해에서 선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안 치우나 논란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생각해 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발틱 함대의 절반이 너무 배의 폭이 커가지고 스웨즈 운하의 그때만 해도 좁은 폭을 지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희망봉을 돌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스웨즈 운하 폭보다 작아서 지나갈 수 있었던 절반의 함대들은 통행료를 기꺼이 지불하고 지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영일동맹 어쩌고 해가지고 영국이 스웨즈 운하를 봉쇄했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올시다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니미츠급 항공모함보다 더 큰 그런 폭을 자랑하는 배가 나오면 당연히 스웨즈 맥스 규격에 벗어나니까 지나가지를 못하겠죠. 다만 이집트 정부에서 스웨즈 운하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선박이 보다 더 활발하게 통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폭을 더 늘리는 공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시했고, 폭이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양방향 통행도 가능할 수 있고 엄청 덩치가 큰 선박들도 마음 놓고 지나갈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느냐. 오늘은 역사 속에 잘못 알려지고 잘못 이해된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이 새벽 1시 40분에 제가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이제 역사적 사실을 아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을 해드렸고요. 혹시 이 밤에 안 자고 주무시면서 시청하시는 분 열혈 시청자가 계시다면 정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